62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유교 발발 62년, 그리고 유교를 겪었던 세대가 점점 사라지고 해서, 제가 유교가 났을 때 6살이었죠. 6살이었죠.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유교 참전했던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들한테 박수를 한번 드립니다. 제일 위대한 세대죠. 저는 해방동이기 때문에 어떤 세대냐, 40년대생은 아주 행운입니다. 왜 행운이냐 하면은 박정희의 경제개발 계획이 시동을 걸었을 때 40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나갔기 때문에 일거리가 많았어요. 또 취직하면은 앞에는 아무도 없고 맨 앞에서 달리니까 승진이 매우 빨랐습니다. 1940년대 승진 굉장히 빨랐어요. 그래서 뭐 신문사에 비교하면은 요새는 50대 말에 편집국장이 나오는데 그때는 뭐 30대 초반에 편집국장이 되고 뭐 30대에 경찰국장, 30대 후반에 검찰총장 이렇게 뭐 나오기도 했어요. 행운의 세대인데 가장 고생한 세대가 1920년대생과 30년대생이죠. 일제시대를 겪고 6.25 때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가난을 겪고 그 다음에 좀 허리를 펴려고 했을 때는 이미 건강이 나빠져 가지고 이 풍요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세대. 저는 그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가난을 배고픔을 안 마지막 세대죠. 그리고 풍요를 즐기기 시작한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60대와 70대의 임무가 있습니다. 주로 60대겠는데 그 임무는 우리 선배 세대가 이룩한 위대한 이 업적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 50대에 전달할 그 중간 4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성세대의 애환도 알고 젊은 세대도 이해할 수 있는 그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60대, 70대 속하시는 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60대가 이게 보통 60대가 아니에요. 한국의 60대는 아직도 건강하고 또 투지가 있기 때문에 일당백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 선배 세대가 이룩한 것을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래야 됩니다. 제가 1975년에 이 국제신보 있으면서 일본에 처음 여행을 갔습니다. 일본 해외를 처음 갔어요. 75년에. 그때 동경에 투숙하고 나서 제가 맨 처음 한 일은 뭐냐. 백화점에 가서 바나나를 2통 사왔어요. 바나나 2덩어리를 사왔습니다. 그래 밤새워 가서 한 덩어리를 다 먹었어요. 그때 한국에서는 바나나가 금수 품목이 돼가지고 그 하나 구하면 온 가족 둘러앉아가지고 나눠 먹고 오렌지도 하나 구하면 그걸 잘라가지고 한 토막씩 내가지고 가족끼리 파티한 기억나시죠? 그래서 외국에 가면은 바나나 제발 시커나 먹고 싶다 해가지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남겨놨다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먹고 요렇게 한 게 1975년이에요. 바로 그런 꿈을 우리 이룬 세대입니다. 대한민국의 기성세대, 여기 계신 분들 다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기성세대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도 기성세대 욕을 많이 하니까 괜히 우리가 잘한 것도 많지만은 잘못한 것도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특히 빨갱이들한테는 그런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빨갱이들한테 말할 때는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전부 잘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자들한테 우리도 잘못한 게 있지만 하면은 저 사람들은 그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만 딱 잡아가지고 부패분자로 독재를 지지한 사람을 막 몰아갑니다. 우리 세대는 아니 100%만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잘못한 게 없고 100%만 잘한다. 그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좌이들하고 싸울 때
너무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우린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 세대는 잘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5년 뒤에는 1인당 국민소득에서도 일본을 능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만해서는 안 되겠다. 그죠? 오만해서는 안 되겠다. 좌파들한테는 오만해도 되지만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그렇다고 일본을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뛰어넘는 건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는 일본에 기차 여행을 일주일 하고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느낀 게 많았어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느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지표가 있어요. KTX의 1등석과 신칸센의 1등석의 차이는, 그것은 비행기로 말하면 3등석과 2등석의 차이예요.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화장실이, 우리나라 KTX 1등석은 화장실이 너무 더러워요. 일본의 KTX 1등석의 화장실은 호텔 수준입니다. 그것은 뭐냐? 사용하는 사람들도 깨끗하게 하고 또 청소를 아주 자주 한다는 뜻이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발착 시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 우리가 일본한테 이기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수준, 인천공항의 운용 수준은 일본 하네다 공항이나 나리다 공항보다 우수합니다. 그런데 KTX로 오면 아주 이게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이게 영원히 일본을 따라잡지도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또 거리에 쓰레기를 막 버려가지고,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인천에 강연을 갔어요. 점심때인데 그 강연 장소가 도심지인데 점심을 먹으려고 식당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불결한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시내를 다니니까 쓰레기, 요새 부산도 그렇겠지만 이 주말에 가면은 주말에 청소를 안 하는가 봐요. 주말이 가장 더럽습니다. 주말에 청소부들 직접 투입해야 될 텐데 아마 시장이 그렇게 못하는가 봐요. 특히 어느 나라든지 좌파 시장이 등장하면 반드시 그 도시가 불결해져요.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좌파들은 법 질서에 대해서 별로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좌파라는 게 본질적으로 법 질서를 부수는 것이 본 임무인데, 이 사람들이 관리자가 되어도 법 질서를 강조하지 않으면 청소가 안 돼요. 청소는. 이게 공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리번거리다 보니까 신세계 백화점이 있어가지고 신세계 안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어요. 신세계 안은 깨끗하더라고요. 신세계 바깥은 뭐냐? 신세계 바깥은 좌파 시장이 다스리는 곳이고, 신세계 안은 기업이, 신세계 안은 왜 깨끗하고 신세계 바깥은 왜 이렇게 더러우냐 하는 것을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일본을 옆에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기 싫어가지고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한국이 발전하는 데는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밤에 이 서울에서 아주 의미 있는 모임이 하나 있어서